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진 영어 정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핵심 단어를 앞에 놓고 뒤에 수식어구를 붙여주는 영어의 성격과 앞에서 막 배경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핵심 단어를 붙여주는 한국어를 비교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로 형용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더 살펴볼 거예요. 당연히 얘네들도 앞에 명사하고 한 덩어리가 됐을 때랑 뒤에 따로 가서 붙었을 때랑 주는 느낌이 다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애가 glad, 기쁜 이란 뜻인데요. I'm glad to see you. 널 보게 돼서 반가워. 이렇게 서술적으로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glad라는 형용사 자체가 일시적으로 요 순간 기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쭉 기쁜 게 아니라 He looks glad about the news. 이런 문장은 가능하지만 the glad child 이런 표현은 없다라는 것. I'm so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sorry가 죄송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죄송한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 형용사는 뒤로 보내지는 거지. 즉 서술적 용법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얘를 만약에 앞으로 갖고 오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the sorry man, the sorry man. 이 사람은 미안해하는 남자가 아니고 이 사람의 본질이 sorry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불쌍한 남자, 한심한 남자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A sorry man. 만족스러운이라는 content. 얘 볼까요?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어떤 것의 내용 이런 뜻이지만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만족하는, 만족스러운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강세 위치가 달라져요. 명사였을 때는 앞에 붙습니다. content, content. 근데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이 강세가 뒤로 물러나요. content. 이런 식으로요. 만족스러운, 느껴지죠? 내가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She's content with her life as it was. 그녀는 그녀 인생에 만족한다. 이렇게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 너무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럼 얘를 앞으로 끌고 오면 어떻게 된다? The content woman. 만족스러운 여자, 항상 만족하는 여자. 전치 수식은 어색해요.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감정 상태를 쭉 이어나가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 한때의 감정 상태가 그 사람의 본질인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우리말로 하면 배부른 돼지 뭐 이런 거 같아요. 만족하는 돼지. A content pig라는 표현은 종종 쓰거든요. 이건 왜 가능할까요? 그 pig, 돼지의 본질을 아무 노력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주어진 거에만 만족하면서 사는 거. 그게 이제 돼지의 속성이라고, 본질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자 보고 a content woman 할 수는 없지만 돼지를 보고 a content pig 할 수는 있다라는 거. pleased라는 형용사를 볼게요. 얘가 문법 체계는 이렇게 나와요. 얘는 항상 서술적 용법으로만 써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죠. I'm pleased to hear that news. 그 뉴스를 들어서 너무 기뻐. 이렇게 서술적 용법으로 너무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얘를 명사의 앞으로 끌고 나와 볼까요? A pleased lady. A pleased lady. 말 될 것 같잖아요. 뭐 기쁜 여자, 행복한 여자. 그런데 이거는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느낌 오죠? 그 lady가 항상 pleased 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런데 또 이런 표현은 가능해요. A pleased smile. A pleased smile. 행복한 웃음. 어떤 감정이 그 사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 웃음의 본질을 pleased로 설명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막 설명하면서도 더 복잡해지는 걸까봐 제가 막 괴로운데요. 간단하게 기억해 주세요. A pleased lady. 이건 안 돼요. 하지만 사물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A pleased smile. Look at this boy's pleased smile. Look at this boy's pleased smile. 이건 되는 거죠.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감정 형용사가 충격이나 공포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 즉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한 외적 특성에는 또 명사의 앞에 쓰여서 명사를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orrified, terrified, shocked, frightened. 얘네들은 명사의 앞에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obvious해서 거의 본질로 보는 것 같아요. 즉, the boy was horrified by the sound. 이렇게 서술적 용법으로 쓰셔도 되고 he found a horrified boy in the closet. 이렇게 horrified가 boy를 수식해도 되고 감정 형용사를 앞에 쓰냐 뒤에 쓰냐 좀 복잡한 것 같긴 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일시적인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감정은 뒤로 보내요. 하지만 그 감정 형용사가 오래 지속되는 느낌이라든지 어떤 특징적인 것을, 본성을 나타낸다면 앞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 형용사가 사람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looks, 모양이라든지 smile, sigh, sound, style, tone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이것들이 원래 그런 거라는 거, 그 본성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형용사가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A pleased woman. 얘는 이상하지만 a pleased smile. 얘는 괜찮다라는 거. 셋째,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감정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는 형용사 애들을 알아봤거든요. 전치 수식하는 애들은 제법 쉬워요. 우리말이랑 똑같으니까. 영어를 하는 그 원어민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봤더니만 얘네들은 핵심적인 거를 앞으로 끌고 나오고 부가적인 거, 배경은 뒤로 보내는 습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같은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끌고 나왔을 때는 그게 얘네가 느끼기에 핵심 정보였던 거죠. 본질이었던 거죠. 근데 뒤로 보냈을 때는 어떤 일정 한 순간만 계속되는 거, 부가정보 그렇게 머릿속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뒤로 보냈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걸로 A가 붙은 형용사들, A 자체가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 같은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물론 앞에 쓸 수 있는 형용사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법칙을 깨고서는 걔네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명사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그렇게 앞으로 끌고 나왔다라는 거. 오늘 영작 재밌을 거예요. 만드는 저만 아니 영작하는 여러분한테도 너무 재밌을 거예요. 앞에 쓸지 뒤에 쓸지 구분해서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